최근에 라이다 관련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기업은 작년에 상장한 벨로다인, 루미나 등이 있습니다. 두 종목은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선 라이다 주식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여행 항공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입니다. 2020년에 차량 판매가 9천만 대에서 7,700만 대로 14% 정도 줄었거든요. 특히 라이다 같은 경우는 시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1년은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 판매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두 기업 기준으로 보면 벨로다인은 매출이 3년째 감소했고 루미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벨로다인은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ASP가 낮아지는데 상대적으로 판매량 증가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적자 폭이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4년 정도 되어야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합니다. 또 하나는 금리와 테이퍼링입니다. 시장에 돈을 회수하고 또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보통 하락합니다. 골드만삭스는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9월 정도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한 2023년 3분기부터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도 물론 오르는 주식은 있습니다. 서프라이징한 실적이 나오면 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벨로다인의 경우 스펙 상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와 다른 이사회 멤버 간 이견과 알력 다툼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을 양산했습니다. 그 밖에도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노비즈, 오스터, 에바 등 신규 상장 회사들의 등장과 기존 발레오 같은 회사들까지 라이다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여러 라이다 회사들이 난립하는 등 경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테슬라에서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당연히 가격의 문제겠죠. 올 하반기 출시 모델에서는 아예 기존 레이더까지 빼고 카메라로만 FSD를 구현하겠다고 하니 과연 라이다가 대중화될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두 회사 모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한 IT 회사들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시장 기대치에 맞는 매출을 내면 그 가격이 정당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레포트들을 보면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자동차 관련 라이다 산업은 20-30%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세스에서 모빌아이는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율주행은 가까운 미래는 아닙니다. 우선 벨로다인은 라이다 시장의 개척자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루미나는 라이다 시장의 신흥 강자이면서 자동차 관련 포트가 90%에 이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벨로다인의 경우 2017년에 비해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2025년까지 프로젝트들을 보면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이 70개, 자율주행 관련이 26개 정도로 전망됩니다. 물론 전체 175개 프로젝트 대비 자동차 관련이 절반은 넘습니다. 이 밖에 매핑, 산업 로봇, 스마트 시티 등 기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관련은 55%, 그 밖의 영역은 45% 정도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회전하는 라이다 말고 고정형,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부르죠. 제품들도 가격 경쟁력과 진동 안전성을 위해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개척자이면서 R&D 부분 제품을 상용화한 회사지만 한계와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ASP 하락에 비해 판매량이 늘지 못하면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이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파장의 길이나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 새로운 표준이 생긴다면 빠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용화한 제품은 있지만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양산성을 확보하지는 못해
이번에 G90 납품을 발레오에 양보해야 했습니다. 모비스와 협업 중이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얼마 전 포드가 지분을 포기했듯이 모비스와의 관계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루미나의 경우 차량용 시장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탑10 자동차 회사 중 7개 회사와 협력 중입니다. 탄탄한 파트너사들과 협업이 최대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차량에 최적화된 특화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 꾸준히 부합해야 가격이 정당화됩니다. 상장 시 5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유입되어 장기간 적자에도 탄탄한 체력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리스크는 셀룰라 비이클 투 에브리띵, 줄여서 CV2X라고 해서 기존 5G 통신망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거든요. 만약에 이게 앞당겨져 버리면 라이다와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메이저 차량 회사들이 라이다 부분을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고객도 잃고 경쟁사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모빌아이와 계약을 했지만 모빌아이는 2025년까지 자체 라이다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자율주행 벤처였는데 2017년 인텔이 인수했습니다. 저는 벨로다인, 루미나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루미나는 거의 본전이고 벨로다인은 손실 구간입니다. 한동안 주식창을 안 보다가 최근에 싸져서 더 샀습니다. 당분간은 또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매일 보고 있으면 버핏 할배가 와도 심장이 바운스 흔들흔들 할 겁니다. 주가는 모든 악재와 모든 호재를 정당화시키는 마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열광하고 주가에 맞게 칭찬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기업이나 투자자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100% 이상 수익이 나도 안 팔았으니까 욕심에 걸맞게 좀 더 기다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출된 악재들은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사서 공포에 매도하면 나중에 그 주식은 2배, 3배가 돼서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그 공포라는 건 회사가 망한 건 아닌지 아니면 내 돈 상당수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회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어쨌든 진화하고 변수가 생기고 할 겁니다. 주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종종 움직입니다. 성장주 투자는 마음이 안 편합니다. 내부자들 또한 자기 회사를 긴가민가 생각합니다. 천하의 테슬라도 최근 2, 3년간 내부자 거래를 보면 앨런 머스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양산에 성공하고 단가를 떨어뜨려 준다면 라이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다 산업은 성장기 초입에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몰리면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라이다 관련 장밋빛 전망들도 롱텀 프로스펙트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길게 보라는 거죠. 저도 주식 가격은 또 당분간 덮어두고 안 보려고요. 혹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 중 일부러 편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